안녕하세요 여러분, 따따따따구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리코와 로이의 포켓몬스터 시리즈. 과연 새로운 주인공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팔디아 지방에서 관동까지 찾아온 리코는 짐을 잔뜩 들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웬 알지도 못하는 소녀가 친근하게 손인사를 하길래 똑같이 인사를 하려다가 오마타세! 하마터면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남들한테 도통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를 자주 들었던 리코. 정작 자기조차 그에 대해 잘 모르는지라 이곳에서 무언가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관동지방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낯가림이 심하고 내성적이다 보니 사람 사귀기가 여간 쉽지 않았는데 ここで見つかるといいな。 기숙사에서 처음 만난 룸메이자 동급생인 나는 워낙에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라 리코는 얼떨결에 그녀와 금방 친해집니다. 이로써 친구는 어찌어찌 해결했는데 문제는 입학식 이후에 받을 포켓몬이었는데요. 세상이 많이 변해 이제는 박상현이 아니라 학교에서 파트너 포켓몬을 받게 된 아이들. 기대만큼이나 큰 불안을 끌어안게 된 리코는 私に相棒不安だ。 그날 밤 룸메의 코 고는 소리를 BGM 삼아 오늘 있었던 일을 그림일기로 남깁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밤 배정을 받자마자 담임한테 도감 데이터를 다운받은 학생들은 이후에는 기다리던 파트너 포켓몬을 받게 되는데요. 아니 먼저 수댕이를 받자 그 다음 차례인 리코는 ニャオハのデータが新しくポケモン図鑑に登録されました。 팔대아 지방의 풀타입 스타팅 나와를 봤으면 아니 잠깐만 스마트폰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성우 좀 확인해보자. 야마시타 다이키 잠깐 이분 고우 성우잖아. 아니 그 고우가 여행하다 죽어서 스마트폰으로 환생했나 보네. 아무튼 이것으로 하루아침에 양집사가 된 리코는 고양이놈 한번 만져보려다가 어딜 만져 이씨. 지멋대로 내뺀 파트너를 찾으러 여기저기로 돌아다닙니다. 도중에 지붕에서 점프하는 걸 캐치하던 중 잠만보 밑으로 추락하기도 했지만 나우와 덕분에 그림 같은 호숫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다만 아직은 집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냄새 맡는 것까지는 아직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포켓몬을 받았으면 당연히 배틀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얘가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멋대로 할퀴기를 쓰다가 물대포를 맞고 그대로 KO. 아니 이건 좀 너 풀타입이잖아. 늘 자기 멋대로 구는 나와를 보고 얘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리코. もしかして私とニャオハは似た者同士。 당연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 그루밍의 유튜브를 보고 한밤중에 몰래 특훈을 해보기도 했지만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탓에 심란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할머니가 준 펜던트를 꺼내보는데요. どうしたの？ 아내 말처럼 차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은 차기 이르다고 판단한 리코는 할머니가 준 부적을 도로 상자에 넣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상태라면 앞으로의 발전이 없을 것 같아 리코는 파트너와 가까워지기 위해 나오하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기로 하는데요. 한편 학교에서는 수상한 사람들이 어째서인지 리코를 찾고 있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할 일에 집중하던 주인공은 마침내 그 노력이 빛을 보아 불량이의 말랑말랑한 발바닥을 만질 수 있을 만큼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만 기술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학교에서 첫 주말을 맞이한 리코. 안을 포함한 학생들 대부분이 친가로 돌아갔는데 리코의 부모님들은 모두 바빴는지라 집에 가봤자 의미가 없어 학교에 남는 걸 선택합니다. 그때 리코를 만나러 기숙사를 찾은 의문의 남자. 자신을 아메지오라 소개한 그는 편지를 건네며 펜던트를 가지고 오라는 할머니의 전원을 들려주는데요. 나오하가 경계하지 않아도 수상한 낌새를 느낀 리코.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가 편지를 보낼 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함에 펜던트를 목에 걸고 기숙사방을 탈출. 지붕 위로 몸을 숨겼으나 흑백머리의 동료한테 딱 걸리고 맙니다. 이어서 길을 막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복부리를 꺼내 압박을 가하니 자기는 지금 당장 도망가고 싶거늘 자신만만한 파트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하에게 나뭇잎을 지시. 당연히 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족박 기술이라고 한들 쓰는 방식에 따라 그 위력은 천지 차이가 나는 법. 나뭇잎과 향기로 상대를 무력화시킨 리코는 곧장 지붕 위로 대피했지만 이담 길이 끊겨 금방 따라잡힙니다. 얌전히 펜던트를 넘겨주면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아메지오. 그딴 소리는 요즘 유치원 애들한테도 먹히지 않거늘 리코는 이를 어쩌나 곤란해하고 있으려니 바로 그때 見つけた
리자몽을 타고 나타난 남자가 멋지게 등장. 한 명의 송이를 차지하기 위해 두 남자는 각자 파라블레이저와 리자몽을 꺼내서 포켓몬 배틀을 펼칩니다. 리자몽의 화염방사를 원념의 칼로 상쇄해버린 불꽃의 기사. 이어서 깜짝배기와 드래곤 클로가 충돌하는데요. 한 번 더 공격해오는 상대의 노림수를 공중으로 피해 화염방사로 반격하는 리자몽. 하지만 파라블레이즈도 백스텝으로 리자몽의 끝내기를 회피합니다. 지금 이게 뭔 일인가 멀뚱멀뚱 지켜보던 리코는 남들이 한두판 사이에 현장을 벗어나긴 했는데 더 이상 길이 없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은 단 한 가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심정으로 파트너와 함께 점프. 하필 그 타이밍에 사이코 커터의 파편이 리코에게 날아가는데 할머니가 준 펜던트는 진짜로 성능이 확실했습니다. 지우 없는 포켓몬스터 시리즈 리코와 로이의 모험이 드디어 막을 열었습니다.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것인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켜봤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격점을 넘어 진짜 재밌었습니다. 특히 기존 캐릭터들과 이야기의 흐름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포애니와는 완전히 달라 신선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파트너 포켓몬을 만나는 과정부터 리코는 박사님이 아닌 다른 애들처럼 학교에서 받았다는 설정인데 이것은 9세대 게임부터가 학교 교장할 때 받았다는 설정인지라 이 점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게임은 교장이 직접 전해주기에 주인공이 뭔가 선택받은 아이 같은 느낌이었다면 리코는 다른 애들처럼 차례에 맞게 받았는지라 특별함보다는 평범함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요즘 애들처럼 유튜브 영상으로 필요한 것을 배운다는 점이 재밌는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리코는 지우나 히로인들과는 달리 운동신경이 그다지 뛰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우 같았으면 5m 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넘었을 텐데 현실적인 아이인 리코는 추락을 반복했으며 띵걸음도 너무나 느려 적에게 금방 따라잡혔는데요. 사실 이게 당연한 거고 지우가 이상했던 건데 지우의 초인적인 능력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그녀의 떨어지는 운동 능력을 보고 다소 답답함을 느낄 수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성장형 주인공한테는 이러한 체력적인 제약도 필요하다고 보기에 나쁘지 않은 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잔뜩 있지만 2화도 있으니 이쯤에서 줄이도록 하고 2화 리뷰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관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100% 주관일 뿐이며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재밌는 해석이나 의견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 요약 재밌다 재밌어 끝.